정치톡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협치를 무려 8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추미애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 여당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야 협치를 하자면서 이 야당의 목소리에는 외면을 하고 또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달나라 유람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추미애에 대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들 황제 군복무 의혹에 개입한 제3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국방부가 나서서 추미애 측이 주장하는 휴가 규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휴가 연장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 추미애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는데 이 당직 사병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을 추미애 의혹 수사 담당자로 지정해달라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별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요, 포털 사이트인 카카오 관계자를 마치 부하 직원 다루듯이 불렀습니다. 소환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포털 관계자는요, 사실 지금 현 언론 대표들이 가도 만나기 힘들고 언론의 요구도 거의 무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윤영찬은 마치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은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다가 지난 총선에 당선이 됐죠.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윤영찬이 이 연설 내용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메인에 장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이 글이 고스란히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작, 이제 이 여권에서는 습관이 된 겁니까? 언론 통제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겁니까? 집권 여당의 핵심이면 인공지능에 의해 정해진다는 포털의 뉴스 편집도 바꿀 수 있고 포털 관계자를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한다는 게 드러난 거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윤영찬의 이런 여론 조작은 돌발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청와대도 이런 포털 통제가 청와대에서도 수시로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지적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요, 민간 포털에 명령하고 갑질하는 선수의 면모가 물씬 풍긴다. 박대출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죠. 저는 포털 장악에 장막이 거쳤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일탈로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 관계됐던 문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2심 중입니다. 2년 4,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2심 중이고 오는 11월에 이제 2심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대부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지연되다가는 선거 부정에 연루된 사람이 당선된 뒤에 그 선거 임기를 모두 다 채우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선거 재판은 6개월 안에 빨리 서둘러 끝내라는 지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윤영찬 얘기로 돌아가서요. 윤영찬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밝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조국 추미애의 데자뷰입니다. 공인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조국이 개인의 권익이라면서 법정에서 300번 넘게 증언을 거부한 것, 추미애가 아들이 아파서 휴가를 연장하고 통역병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게 왜 청탁이냐고 되묻는 태도와 다를 게 없죠. 개인의 권익과 공인의 책임의 사이에서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의견 물론 말할 수 있죠. 개인의 권익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영찬이 개인이어서 포털이 상전 모시듯 합니까? 포털을 부르면 윤영찬 개인이어서 달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나 포털을 부르면 되나요? 언론사 대표들이 가도 만나기 힘든 데가 포털입니다. 항의하면 뉴스 순서를 아무나 항의를 하면 바꿔줍니까? 포털이 뉴스 편집이 여당 쪽에 기울었다는 소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즉 거대 여당 초선 의원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그게 그 소문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윤영찬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어떤 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는지 또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을 나무랐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산단 말입니까? 여기에 언론 포털을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고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게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또 엄중하게 주의 드린다는 또 뭡니까? 자, 어쨌든 이낙연이 일단 윤영찬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에 대해서는 왜 또 엄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문 대통령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관련이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게 스톱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모두 수사가 중단되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든 검찰 죽이기든 검찰과 관련된 일은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게 지금 여당의 분위기입니다. 조국과 추미애는 잘 아시다시피 검찰 죽이기에 나선 앞잡이들이죠. 국민들은 아들, 딸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조국, 추미애가 아니어서 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환상적인 당정관계를 외치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엉뚱한 얘기들만 나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지톡 마칩니다.